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그램 거북이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게 있어도 제대로 표현도 못 해보고 말하다가 감정만 상할 때가 많아요. 일상에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상대의 사소한 말투 때문에 순간적으로 욱하기도 하고 무심코 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솔직하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인간관계를 잘 풀어갑니다. 뭘까요? 이들은 타고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대화법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수영 저자의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국내 1위 심리소통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과 코칭을 하면서 대화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회복 소통법을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싫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말 다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고 해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송나라에서 원숭이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도토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이에 원숭이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아침에 도토리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좋아하면서 끄덕입니다. 조삼모사 고사의 이야기입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 결국 똑같은 조건을 다르게 받아들일 원숭이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비합리적인 태도가 원숭이에게서만 나타나는 걸까요? 실은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절반 정도 담긴 컵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해보죠.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프레임은 창문 틀이나 액장의 틀 혹은 안경테를 말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어떤 틀이 있느냐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웃으며 할 말 다 하는데도 상대방에게 yes, 좋아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틀을 먼저 제시하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팀장이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보죠.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60%, 실패율은 40%로 나왔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말하면 더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실패율을 먼저 입에 올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60%나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설득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떤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현격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는 긍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좋은 이야기, 좋은 결과를 먼저 제시해 보세요.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긍정적인 이야기로 호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먹서먹한 관계를 단번에 친밀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인데요. 웬만해서는 칭찬을 듣고 기분 나빠지는 경우는 없죠. 칭찬은 상대로 하여금 흥이 나게 하고 칭찬한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은 칭찬에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할 게 없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없는 아부하는 건 정말 싫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요?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이런 말들로 칭찬하지 않는 걸 합리화하는데요. 하지만 칭찬은 상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내게 준 것이나 잘한 일에 상응하는 대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에 무조건 칭찬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해요. 칭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칭찬의 최신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는 비난으로 시작하다가 칭찬으로 마무리할 경우 오히려 더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론슨과 린다는 여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총 4번에 걸쳐 남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도록 했어요. 1회차에는 교양 있고 말솜씨가 세련되며 호감형 인상이다 라는 말로 계속 칭찬을 해요. 2회차에는 무식하고 말투도 어눌하고 인상이 비호감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비난합니다. 3회차에는 무식하고 말투가 어눌하지만 호감형 인상이다 라고 비난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마무리합니다. 4회차에 와서는 교양 있고 말솜씨가 세련되지만 비호감형 인상이다 라고 칭찬으로 시작해 비난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칭찬만 연달아한 1회차가 제일 호감도가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일 호감도가 높은 건 부정적인 평가로 시작해서 긍정적인 칭찬으로 마무리한 3회차였어요. 칭찬이 계속 반복되면 식상해지고 또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칭찬의 진정성까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칭찬의 본래 의미가 퇴색해 인사치레의 빈말이나 아부로 오해를 받기 쉽죠. 그리고 칭찬을 하다가 비난을 하면 계속 칭찬받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어긋나 오히려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와 달리 비난하다가 칭찬으로 마무리하면 칭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최신 효과, 즉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현상 때문인데요. 칭찬에 있어서 최신 효과는 활용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할 때도 처음엔 꾸중으로 시작해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학생은 꾸중을 맞은 일보다 마지막에 칭찬받은 것을 더 잘 기억하고 선생님에게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심지어 칭찬만 해준 선생님보다 더 호감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한다면서 오로지 칭찬만 해서는 곤란하겠죠. 아이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 그런 후에는 반드시 칭찬으로 마무리하세요.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되 잘한 일을 찾아 칭찬으로 마무리해보세요. 할 말은 다 하면서도 기분 좋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엄마,
장난감 사줘.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B. 엄마, 장난감 사줘.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게 정말 필요하니까.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의 말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어차피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말하든 큰 차이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아이의 말이 더 논리적으로 느껴져 수긍한 일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마법을 불러오는 설득의 단어라 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이를 랭거의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엘렌 랭거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임을 밝혔습니다. 랭거의 연구팀은 도서관에서 복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요. 먼저 줄을 선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을 접근시켜서 각기 다른 말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5장만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자 줄을 선 사람들의 60%가 이에 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이유를 대며 부탁하자 줄을 선 사람들의 94%가 이에 응했습니다. 왜냐하면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던 실험입니다. 연구는 더 흥미롭게 진행되었고 왜냐하면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로 해요. 이번에는 줄을 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이라고 말을 하되 그 다음은 동어 반복적인 무의미한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야 하니까요. 굉장히 황당한 말이죠.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웬 말장난이야? 라며 화를 냈을까요? 놀랍게도 줄을 선 사람들의 93%가 이 요청에 응했다고 해요. 이 신기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득의 심리학의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사기 실험은 왜냐하면이라는 한 단어가 가진 독특한 동기부여 효과를 입증해줍니다. 이 단어가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왜냐하면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합당한 이유 사이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연상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다음에는 합당한 이유가 언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청소년, 어른 할 거 없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뒤에 이유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해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yes라고 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 왜냐하면을 꼭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연봉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보죠.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설마 제발 연봉 좀 올려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런 말은 사장님 귀에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연봉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상대를 빠뜨려 버리는 왜냐하면은 yes를 불러오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무작정 강요하거나 대뜸 부탁하지 말고 yes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보세요.
엄마 손은 약손. 신기하게도 엄마가 이 말을 하면서 아픈 배를 쓱쓱 문질러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통이 싹 사라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는 대체 어떤 마법이 있는 걸까요? 단지 우연인 걸까요? 아니면 착각인 걸까요? 엄마 손이 약손이 되는 데는 의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속여 먹이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가리켜 플라시보 효과, 즉 위약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재미있게도 플라시보 효과는 특히 정치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정치인이 온갖 화려한 수사법을 활용해 자신을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을 플라시보 정치, 즉 유사 정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교육 예산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학교에 찾아가서는 교사와 학생들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세요. 내가 앞장서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교육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정치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회사 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부하 직원 또는 상사에게 어려운 제안을 해야 한다면 구구한 설명이나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해 보세요. 확고한 자신감으로 부정한 뒤 상대가 기대 심리를 품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간편하고 현실적이라 실행하기 쉽습니다. 이대로만 잘 따라하면 분명 업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안건을 받아들여 실행한다면 다음 분기부터는 분명 이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회사 경영에 막대한 이득이 생기는 기회를 포기하실 건가요? 플라시보 소비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심비라는 말과 유사하게 다소 비싸더라도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얻는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 이번엔 꼭 해낼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아주 좋아. 이번에 넌 꼭 잘 될 거야. 누군가에게나 혹은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며 힘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플라시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때론 믿음과 희망이 결과를 바꾸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이 힘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수영 저자의 웃으면서 할 말 다하는 사람들의 비밀과 함께 했습니다. 웃으면서 할 말 다하는 사람들의 대화법 정리해보자면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 좋은 결과를 먼저 제시해 상대를 긍정적인 틀로 유인하는 프레이밍 효과, 부정에서 긍정으로 칭찬하는 칭찬의 최신 효과, 무의식 중에 예스를 끌어내는 마법의 단어 왜냐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 플라시보 효과였습니다. 책에는 상대의 호감을 얻는 심리대화법, 무조건 예스를 끌어내는 대화법, 성과를 거두게 하는 대화법 등 일상에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 노하우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사소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하찮게 생각될 수 있는 방법인데 막상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 전문 용어들을 한 번에 읽어도 기억에 남을 만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 이게 플라시보 효과지? 오, 이번에 내가 활용한 건 프레이밍 효과일 수 있겠다. 라고요. 이렇게
내 생활에 쉽게 녹일 수 있는 심리 대화법들이 있어서 저는 재미있고 유용하게 읽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지혜로운 대화 노하우를 알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